지금 윤석열 지지율 관련해서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여론조사 공정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영상을 통해 싹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지지율 51% 타령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 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다 보니까 굳이 제 영상에선 안 다뤘었는데요. 오늘 왜 다루게 됐는지는 좀 짤막하게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론조사 공정, 겉으로는 공정을 저렇게 걸어놓지만 실제로는 공정과는 가장 거리가 먼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죠. 그리고 여기에 조사 주관이 어디냐? 바로 펜앤드마이크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정치 고관여층, 민주시민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결과다, 그 이유가 다 여기 있었구나,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하냐, 그리고 꼭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설마 진짜 뭐가 다른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단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서 선관위 실태조사를 나서게 됐는데, 여기서 부실 운영이 지적당했다, 이러한 단독 보도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선관위에서 최근 여론조사 공정에 대한 문제를 삼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법 운영 관련한 내용이 핵심이고요. 이게 문제는 적발이 되더라도 처벌 권한이 부재하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그 기관 관련해서 지금 안 그래도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이게 계속 방치가 되어 오니까 결국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론조사 공정에 대해서 그 직접 업체까지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심위에서 방문한 결과 편법적으로 운영된 정황을 파악했다. 그래서 일단 분석 전문 인력에 대한 자질이 의심된다, 이게 여심위 판단이었다 하고요. 유령 직원 가능성, 허위 서류 제출 의심,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저쪽을 믿을 수 없는지는 금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제도적인 결함들 때문에 여전히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이 돼 있고 해당 인력의 근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렵다는 게 현실이고요. 당연히 이쪽에서 여론조사 공정 측에서는 이걸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미 신뢰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그 업계 관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여론조사 그 신뢰 자체가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모든 걸 불신하게 되는, 그냥 정치 혐오, 정치 불신으로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택도 없는 여론조사 기관의 제도 개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거를 언론에서 계속 뻥튀기해서 보도하지 않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많은 민주시민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겁니까? 이런 걸 계속해서 언론이 노출을 시키니까 실제로 주위에 있는 지인들 중에 이걸 믿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이게 가장 지금 속 터지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단순히 내가 안 믿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문화일보에서도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막 신나가지고 탄핵소추 이후 첫 과반을 돌파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애초에 취임한 이후에도 51%를 거의 본 기억이 없는데, 거의 취임하자마자 막 30%, 20%, 10%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난리를 쳤는데 오히려 51%를 넘는다? 이게 개소리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아는데 이게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도달이 되면서 51%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있네, 이 정도 프레임만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남겨놓으면 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공한 장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죽 저쪽이 엉망이면 조중동 지면에조차 이 윤석열 51% 기록은 안 나왔다는 거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서조차 원래는 저런 거 얼마나 호들갑 떨면서 뛰어댑니까? 하지만 이 여론조사 공정, 이 펜앤마이크 관련한 내용은 제대로 씻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지상파 매체의 뉴스에도 관련 보도는 나오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두고 앞서 보셨듯이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니까 이제 많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히는 거고요. 특히 전원책 같은 사람 또 얘기 떠드는 거 보세요. 막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도대체 이 전원책이라는 사람이 무슨 전문성으로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건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탄핵 역풍, 돌풍, 태풍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비나이다 하는 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자꾸 따옴표로 저렇게 실어주냐? 이게 가장 많은 시민들이 답답해하고 지금 분노하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럼 뭐하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제가 사이버 심리전도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와가지고 이재명 민주당 뭐하냐? 더 속 터진다. 좀 더 세게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하면서 많은 민주시민들의 불신을 자꾸 부추기고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정치인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당장 노종면 의원이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꼼수 차원으로 볼 게 아니다. 이거는 범죄다.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도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장난질은 단순히 꼼수 좀 부렸네.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믿지마 라고 넘어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범죄라는 거고요. 특히 언론사들에 대해서도 사실상 공범이라고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특히 앞서 보셨듯이 문화일보 장난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서울신문, 이데일리, 쿠키뉴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이런 데서 동조를 한 만큼 여기에 그 이름 올린 기자들보다 이 뒤에 숨어서 지시한 자의 신상을 까고 싶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의 본질이란 겁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용 보도한 언론사의 문제가 매우 크다는 거고요. 특히 이름이 있는 언론사들이 자꾸 동시다발적으로 이걸 보도하니까 여론 왜곡이란 범죄의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거죠. 이런 엉터리에 사악하기까지 한 이 조사 결과 아무 쓰잘데기도 없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폐기 처분에 마땅한 내용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한테 도달되게 만드니까 이에 대해서 소위 윤석열을 아직까지도 옹호하는 사람들이 신나게 또 이걸 심리전으로 써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지적한다고 언론인들이 듣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여론조사에 대한 문제 여기에 또 그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민주당이 또 이 수치에 놀라서 과잉 대응한 것처럼 또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따박따박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의원이 특히 그 명태균 게이트 국면에서도 맹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그 언론의 장난질 결탁이죠. 이 여론조사 조작 문제 그리고 여론 조성 조작 문제. 그래서 신인규 변호사님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서 여론 조사 조작 문제 명태균이죠. 여론 조성 조작 문제 대표적으로 이준석 씨가 있습니다. 이 둘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번에 잡아내야 된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목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특히 이준석 씨는 내일 일요일 그 오후 3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아무튼 이따위 트래픽 장사하는 언론인 이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몸통을 찾아서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에도 50%는커녕 20-3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10%대였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저렇게 하고 있냐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론조사 공정의 실체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뭐 직원들 나오지도 않고 뭐 있지도 않았는데 이게 에스더 기도 운동하고 연결이 돼 있었다. 이 가짜뉴스의 중심에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 동성애, 난민 이와 관련한 다양한 가짜뉴스들 막 쏟아내고 있었고 요 대표이사, 사내이사가 또 어떻게 연결이 되냐 온라인상에서 여론 조성하고 그런 허위 조작 정보를 막 뿌려대고 이런 짓거리를 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회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 또 맨날 했던 얘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동성애 얘기하고 뭐 종북 얘기하고 그냥 이걸 디폴트 값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치 무슨 이름을 공정자로 단다고 해서 무슨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이다 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정황이 앞서 보셨듯이 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거고요. 에스더 기도 운동하고 같이 연결이 됐다는 점도 조금만 서칭을 해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같이 엮어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다는 사람이면 뭐 사실 진실, 논리, 뭐 합리, 이성 이걸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지금 서부지법에 이어서 헌재 폭동 모의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 문제적인 DC 미국 정치 갤러리 세 군데 갤러리가 가장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국힘 갤러리, 국힘 비대위 갤러리 그리고 미국 정치 갤러리. 이 미국 정치 갤러리 게시판에서 헌재에 또 폭동을 지금 저지르겠다는 뭐 그런 정황이 지금 포착이 돼서 오늘 이와 관련한 수사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경찰이 지금 일단 확인에 나선 상황이고요. 여기저기서 또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면서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저렇게 날뛰는 이유가 뭐냐? 뭐 사이비 종교 쪽이랑 얽힌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중요한 건 제대로 처벌을 받은 선례가 아직까지도 크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반 네티즌들 중에 소위 저쪽에 그냥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저런 짓거리를 저지르는 것들은 일정 정도 실제 인생은 실전이다, 참교육으로 대안이 되지만 사이비 종교 쪽이랑 얽혀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은 훨씬 더 긴밀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고발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 몸통까지 추적해가고 자금줄을 끊어내는 데까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뭐 보시다시피 경찰 차벽을 뛰어넘을 사다리, 야구방망이, 헬멧 이걸 준비했다는 글까지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퍼지데이 얘기가 나오고 뭐 화교 척살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퍼지데이는 뭐냐? 아마 미국의 영화와 관련된 건데 하루 그 12시간 법의 통제가 사라지고 모든 불법 행위가 용인되는 국가 공휴일 이 내용을 다룬 영화를 갖고 와가지고 지금 본인들도 폭동을 또 저지르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에요. 저들이 저러고 날뛸 수 있는 배경이 또 뭐가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를 끝까지 지키자고 하는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국힘 내란 폭도당이 뒷배를 또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지경까지 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윤석열은 문제가 없다. 윤석열을 지키러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자. 용산 대통령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내용이고요. 정진석 씨도 여전히 뭐 입법권 운운하면서 이 내란이 정당했다 얘기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아직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고 저들은 더 똘똘 뭉치는데 지금 이런 와중에도 기승전 민주당 비난만 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는 내일 일요일 오후 3시 라이브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